안녕하십니까. 국내보내특자학과학원 배연구소의 서호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배 주요 생리장애 및 방제 기술을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생리장애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배나무 주요 생리장애 증상으로서 나무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과실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리장애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리장애는 병해충이나 기상재해라면 여기서 저원, 개아기 때 저원, 개아기 저원, 동해, 우박, 또 태풍 등과 같이 일과성이 있는 단순한 피해와 구별되는 식물체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형태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해서 이상을 나타내는 장애를 생리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힘들다 하고 나타내는 증상이 생리장애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나무 생리장애 발생 요인을 살펴보면 외부 요인, 내부 요인, 또 기타로 나눠지는데, 외부 요인은 토양 관리가 잘못됐을 때, 내부 요인은 품종의 영향이 있습니다. 토양 물리성은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때, 토양 화학성을 잘못 관리했을 때 일어납니다. 토양 물리성은 배수를 잘못 관리했거나 관수를 잘못했을 경우, 또 토양 화학성은 양분을 잘못 투여했을 경우의 과부족에 따라서 그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내부 요인으로서는 품종의 요인이 있는데요. 일례로 신고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생리장애 중에서 수확 후에 과육괄변, 또 온항도 수확 후에 과육괄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품종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목의 불화합성이라는데, 대목에 따라서 우리가 공대를 쓰거나 또 북직공배를 쓰거나 해야 될 대목에 따라서도 생리장애의 발생이 패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기상 요인에 따라서 햇빛, 온도, 강우 등에 따라서도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내부 요인에서 물리성을 보시면, 이 토양이 그 관수나 또한 배수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른 강의 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명거나 반명거를 통해서 토양 물리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세균 발생을 많이 시켜서 생리장애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화학성은, 우선 우리가 시비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가온에 맞게 시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올해는 이만큼 시비를 줬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시비를 줘야 되겠다, 작년에 이만큼 시비를 줬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시비를, 시기별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토양에 맞는 시비를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세를 고려하고 우리 가온 내 토양 내 성분을 고려해서 시비를 주셔야지 생리장애 발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부 요인입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품종에 따라서, 대목의 영향에 따라서 생리장애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품종을 보시면 화산 같은 경우는 생리 중에 열과가 많이 발생하고 조기낙엽이 발생을 합니다. 원앙은 그 수확기에 후에 저장 중에 과신갈변이 발생을 하고, 풍수나 신고 같은 경우는 밀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대목에서 일반적으로 공대를 많이 쓰시는데요. 공대는 내건성, 내습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 발생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대보다는 북직공배, 망죽공배 등 콩배계통, 그리고 우리 배연구소에서 만든 배연3호 대목을 이용해서 내건이나 내습성이 강한 대목을 이용함으로써 생리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묘목을 육성할 때는 이 공대보다는 그 대목에 영향을 미쳐서 콩배계통이
배연사모의 대목을 쓰시면 생리장애를 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생리장애는 이 수체 관리를 잘못 관리할 때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대가위주의 생산을 할 때 또 토양, 비옥도나 결실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정을 했을 때에 대나무는 이제 생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 배나무의 생리장애 종류를 살펴보시면 과실에서나 바람들이, 과심갈변, 과육 붕괴, 수침 증상, 밀증상이죠. 그리고 유부가라 해서 말 그대로 배 과피가 유자처럼 울퉁불퉁하게 나온 그런 증상. 그리고 돌배, 배가 딱딱해지는 증상. 칼도 안 들어간다 그러죠. 딱딱해지는 증상. 그리고 변형과, 기형과. 그래서 붕소가 결핍되면 이제 기형과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최하부 돌출과라 해서 질소질이 많을 때의 그 배나무 뒤쪽. 이제 일례로 농가에서는 숯배라고 많이 하죠. 숯배보다는 우리가 최하부 돌출과라 부르고 있는데 아래쪽 과정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의 생리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입이나 눈, 가지에서는 각 무기성분의 과다 또는 결핍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고 또한 아까 기타 요인에 있었죠. 광의 영향에 따라서 엽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꽃눈고사, 또 가지고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나무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과실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나무에서 발생되는 생리장애 대표적인 증상으로 엽소현상, 조기낙엽, 엽황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발생하는 생리장애는 생육기에 발생하는 생리장애, 수확 후 발생하는 과실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유부과, 동로, 그리고 과피흡변, 내부 갈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소 현상은 왼쪽 사진처럼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경, 그리고 8월까지 우리 가실이 비대했을 때 대표적으로 화산하고 황금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과총엽과 신초의 기부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과총엽과 신초엽이 낙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낙엽이 발생하게 되면 그 광합성 작용이 못하기 때문에 이 과실의 비대를 불량하게 되고 이 과실 품질의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여름철 고온 건조하에서 기공의 개폐 기능이 저하된 잎이 과도한 증사작용으로 뿌리의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여서 발생하고 이 어린 잎보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성엽에서 과총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응애 피해를 받은 잎이 탈수되어서 엽소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토양 계량과 유기물을 투입하여 잔뿌리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수분 흡수를 잘 되게 하고 장마철에 배수를 관리를 철저히 하며 장마 후 한발이 심해지면 응애 발생이 많게 되면 응애 발생 방제도 철저히 해주면 이 엽소 현상을 방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낙엽인데요. 조기낙엽은 7월에서 8월 하순경에 한 발이 계속되면서 이제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이 괴사되면서 처음에는 이 입자로 엽병이 황화되다가 다음에는 엽육부까지 황변이 되는데요. 낙엽의 원인은 이제 뿌리와 잎이 엽선상 똑같습니다. 뿌리와 잎이 활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저하가 됩니다. 또한 배수 불량에 의해 뿌리가 좋지 못한 가온에서 강우나 흐린 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석회질이나 고토 등의 결핍에 의해서 이하학성이 약화됐을 때도 발생을 하고 또 일조 부족, 또 차강 정도가 심했을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이 대책으로서는 조기낙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질을 유지하고 뿌리의 활력을 높임과 동시에 토양 개량으로 이하학성을 양호하게 하고 배수가 잘 되게 가물때는 관수를 하여 토양 건습의 변동을 적게 하여야 조기낙엽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엽황화 증상인데, 배에서 대표적인 엽황화 증상은 철결핍과 마그네슘, 칼리결핍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철결핍과 마그네슘 결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철결핍에 의한 엽황화 증상은 수체 생육이 활발한 5월 상순에서 7월 상순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는 왼쪽 상단의 사진처럼 신초 옆에서 황화가 되면서 낙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오른쪽 사진 마그네슘 결핍 같은 경우는 이 마그네슘 결핍의 엽황화 증상 같은 경우는 과실의 비대가 왕성한 7월 이후에 성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철분 결핍은 신초엽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성엽에서 결핍을 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철분 결핍은 석회질, 산성, 그리고 임상 과잉 토양에서 발생하고 배수가 불량할 때, 또 마그네슘 결핍은 토양 내 취한성 고토, 마그네슘 함량 부족할 때, 산성 토양일 때, 또 칼리질비를 과다使用할 때 발생 원인이 나타납니다. 이 대처로서는 빠르게 할 수 있는 응급조치로서는 철분 결핍 같은 경우는 황산철을 원줄기 부위에 주입하거나 0.1에서 0.3%를 연면살포를 하시면 되고요. 또 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황산 마그네슘을 2%의 용액을 3에서 4회 정도 연면살포를 하시며 응급조치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나무, 수체 내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증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과실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과 증상인데요. 열과는 보시는 사진처럼 과실이 전체적으로 갈라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열과는 생리적으로 외쪽 요인의 과실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생 크기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 큐티클층에서 발생하는 미세 열과와 과열까지 깊게 갈라지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열과는 신화 품종에서 나타나는 열과인데, 신화나 화산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열과가 발생을 하고, 신고 같은 경우는 생육 후기에 열과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시면 열과는 과실의 수분이 흡수된 상태에서 과피가 견디지 못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장마기 때, 과실 비대기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과피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이게 수분 함량을 견디지 못해 터지는 건데요. 이 과피가 얇고 유연한 화산과 신화는 비대 초기 6월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6월에 열과가 일어나고, 신고는 비대 후기 9월에서 10월에 열과가 발생을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기본적으로는 뿌리 생육을 양호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적습 조건, 텐시오미터 등을 설치를 해서 30kPa 이내를 유지를 하면 열과 발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품종에서 발생하는 열과 형태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과피가 질러지는 열과가 있고, 이렇게 미세 열과 현상들이 있으며, 또한 과정 부분이 아예 갈라지는 여러 열과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부가 증상입니다. 유부가 증상은 말 그대로 배도 유자 가피처럼 되는 겁니다. 과실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마치 유자 껍질처럼 울퉁불퉁하게 되는 증상으로 주로 신고, 화상, 그린실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 원인을 살펴보시면 대목에 영향이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과실 비대기 수분 부족 또는 석회와 붕소 결핍, 또 도장지가 다발생함으로써 도장지와 과실의 양분 불균형에 의해 양수분 경합에 의해 유부가가 발생을 합니다. 대책으로는 지상부로는 도장지 다발생을 억제를 하여 과실과 엽의 양수분 경합을 방지시키고, 두 번째 지하부에서는 내건성과 내수성의 강한 계통의 대목을 선발하여 제식을 하면 됩니다. 언급드렸던 것처럼 콩배랑 북치콩배 대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생리장애 증상은 동록 증상입니다. 동록은
그 과실 황금배에서랑 슈퍼골드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과실 표피 큐티클층이 과실 비대에 따라서 표피세포가 균열하여 그 손실된 부분이 보충이 되어 과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형성돼서 나타난 게 동록 증상이 되겠습니다. 동록도 똑같습니다. 과실, 비대기, 수분 부족 등 석회, 붕소, 결핍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책으로서는 여름철 강우가 적은 습도가 높지 않는 곳에서 가온을 에서 재배를 하시는, 이와 같은 품종을 재배를 하시는 거고요. 가온에서 상부, 그리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 그리고 봉지의 재질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황금배나 슈퍼 전용 흰색 봉지 등을, 그리고 흰색 봉지는 잘 건조되는 봉지를 사용하면 동록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록 증상들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와 같은 동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육기 증상에 말씀드렸다면 그 생육 후에 저장 등에 발생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과피흡변 증상이 있는데요. 과피흡변 증상은 저장 중에 과실표피에 흑갈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작은 반점이 발생한 후 점차 크게 될 때인데, 심할 때는 전체의 80에서 90% 과표변이 흑변이 되는 증상입니다. 식용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외관상의 품질이 떨어진 것 뿐인데요. 추황배와 신고회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시면 과피분명이 많이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좋은 다소반 조건에서 산화해산이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작용을 받아 흑갈색으로 변색한다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많은 우리 몸에 좋은 폴리페놀 함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을 하셨다. 과피 흑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수확 후에 그늘진 곳에서 약 10일 동안 예건을 하고 좋은 저장에 들어가고, 이 예건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확 후에 바로 저온 저장에서 엔행 처리를 실시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도씩 온도를 내려서 15일 후에 저장고 온도를 약 0도씨가 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피 흡변 증상은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육 갈변 증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저온 저장 후에 외관으로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과실을 잘라봤을 때 이렇게 갈변 증상이 나타나는 가 있습니다. 오낭풍종에서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세포 조직이 괴사로 갈변되는 증상으로 GA 도포제를 많이 도포하셨을 경우에도, 그리고 적습기를 지나 수확할 경우에도, 또 칼슘이 부족했을 경우에도 과육골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재배 중에 칼슘, 질소 등이 결핍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비배 관리를 하시면 되고, 또한 그늘지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예건 처리를 통해서 좋은 저장에 들어가시고, 또 저장 및 유통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이 심하기 때문에 성과나 수출 작업 후에는 가능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무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와 또한 과실에서 생육기 중에 발생하는 생리장애, 또한 수확 후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